자, 계속해서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서 비용 경사에 따른 공기 단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간단한 공정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이런 공정표가 있을 때 문제의 조건에는 지금 5일간 단축할 때 추가 비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단축할 필요가 생기는데, 자, 5일 공기를 단축하라 그러면 일단 공기 단축을 할 때에는 먼저 단축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작업들이 일단 CP상에서 공기 단축을 해야 되니까 CP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상의 작업에서 단축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원칙에서 단축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비용경사가 가장 저렴한 작업부터 단축을 해야 되니까 비용경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이제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자, 먼저 CP를 찾아야 되니까 CP를 찾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정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0이라고 쓰고요. 0이라고 쓰고, 여기는 뭐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한 일정 계산이 아니니까 특별한 기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2번 결합점으로 가니까, 자, 0에서 8을 더하면 8이 되겠죠.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결합점으로 갈 때 이렇게 두 개니까 8에서 0을 더하면 8이고 0에서 10을 더하면 10이니까 10이 더 큰 값이니까 10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10에서 7 더하면 17이 되고, 저 D작업을 통해서 오면 12일이 되니까 결국 17일이 되겠죠. 그래서 17이 계산 공기가 됩니다. 자, 역진 계산하면 여기 17이라고 쓰고 이제 빼기 시작하죠. 17에서 7을 빼면 10이 되고요. 10이 되고, 10에서 0을 빼면 10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양쪽을 다 빼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계산을 해서 먼저 CP를 찾아줘야겠죠. 자, CP는 A작업과 그 다음에 C작업에 오는 경로가 이제 CP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이제 단축을 해야 될 텐데, 자, 단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각 작업별 비용 경사고, 그리고 CP상의 작업에서 단축을 하는데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병행 작업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병행 작업의 토탈 플로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산을 한 김에 CP를 찾았고, 그러면 병행 작업의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여유를 가지고 있는 B작업을 한번 보면, B작업은 여유가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0에서 8을 더하면 8이 되니까 10에서 8을 빼면 이틀의 여유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B작업은 여유가 이틀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작업이 있는데 0에서 12를 더하면 12가 되니까 17에서 11을 빼면 결국 D작업은 5일의 여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유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5일을 단축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5일을 줄여야 되겠죠. 5일을 줄여야 된다. 자, 이렇게 놓고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축 가능한 일수와 그 다음에 비용 경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A작업은 4일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비용 경사가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살짝 써보겠습니다. A라는 작업은 4일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이 6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작업은 이틀 단축할 수 있고 7만 원이다. B라는 작업은 이틀 단축할 수 있고 비용 경사가 7만 원이다.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C작업 이틀 단축할 수 있고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 단축할 수 있고 1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D작업은 4일 단축할 수 있고 4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A작업은 4일 단축할 수 있고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갈 것이, A작업은 4일 줄임에 6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A라는 작업은 4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하루당 직접비가 6만 원씩 추가된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용 경사는 기준이 하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작업이 4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A작업이 노멀 타임이 정상 공기가 10일이니까 특급 공기와의 차이가 4일이라는 의미가 결국 A라는 작업은 특급 공기가 6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작업은 6일까지 빨리 끝내면 6일까지 끝낼 수 있다. 따라서 그러면 결국 A작업이 10일이니까 4일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CP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각 작업별 단축 가능한 일수와 비용 경사 구해놨고, 그 다음에
서브패스,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서브패스의 토탈 플로트가 얼마인지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은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공기를 단축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기를 5일을 단축하라 그랬는데 이 5일을 공기를 당연히 이제 A와 C, CP상의 작업에서 단축을 해 나갈 텐데 자, 단축하기 전에는 항상 서브패스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단축하라고 했죠. 자, 그때 늘 병행관계에 있는 작업을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병행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자, 지금 B작업이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B작업 입장에서는 이틀만 지나면 CP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 어떤 작업에서 이틀을 단축을 해야 CP가 되느냐 그러면 결국 B와 병행관계에 있는 CP상의 작업을 찾아주면 되니까 B와 병행관계에 있는 CP라고 하는 것은 결국 1번에서 CP에 있는 것이 3번이니까 결국 A작업이 B와 병행관계에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작업에서 이틀을 줄이면 B작업은 CP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C작업에서 공기를 줄이는 것은 B작업의 여유와는 무관하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C와 B는 병행관계가 아니라 선후관계에 있는 작업이니까 C의 공기단축과 B의 여유와는 무관하다. B의 병행작업은 A라는 작업이다. A의 CP작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업 D작업이 있는데 D의 시작하는 결합점 1번, D가 끝나는 결합점 4번이니까 결국 1번에서 4번까지 오는 CP는 A와 C가 되겠죠. 그래서 A와 C 작업 모두 두 개 다 D와 병행작업이다. 결국 D 입장에서는 A작업이든 C작업이든 합해서 5일만 줄이면 D작업도 CP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축하라고 하는 날이 5일이니까 이 5일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의 여유수가 더 많으면 단축 과정에서는 결국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D작업의 여유가 5일인데 결국 D작업의 여유가 5일이라는 얘기는 CP상의 병행작업에서 5일 단축할 때까지는 여유가 있다. 즉 기다려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단축하라고 한 날이 5일이니까 결국 D작업은 단축 과정에서는 여유 날짜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단축 과정에서는 별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5일을 단축하고 나면 D작업이 CP가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D작업은 단축 과정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B작업은 여유가 이틀이니까 결국 신경을 써야겠죠. 어떤 경우냐면 A작업에서 이틀 줄일 때는 B작업은 CP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축을 할 텐데 자, 지금 이런 작업에서 이제 A하고 일단 C에서 단축을 해야 되는데 C는 10만 원이고 A는 6만 원이니까 당연히 A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작업에서 단축을 하는데 일단 며칠을 줄이느냐? 이틀을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A작업에서 이틀 줄이는데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6만 원씩이니까 이틀 줄이면 1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2만 원의 직접비가 일단 추가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A작업에서 이틀을 단축하게 되면 비용 경사가 12만 원이 되니까 결국 12만 원이 늘어난 거고 A작업에서 이틀 줄이면 지금 기다렸던 듯이 B작업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결국 B작업이 CP가 되죠. 그래서 B작업도 이제 CP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단축을 해 나가야겠죠. 지금 A작업은 이틀 줄였으니까 공기가 이제 8일로 바뀌었겠고 A작업이 4일 줄일 수 있었는데 4일 중에서 이틀을 줄였으니까 이틀 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공기 단축을 하는 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본 것처럼 3번 결합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좌측에서는 병행작업에서 같이 줄여야 공기가 줄고 이쪽 C작업에서는 단독으로 줄여도 공기가 줄죠. 그래서 일단 이쪽 A작업이 비용이 6만 원이고 B작업은 비용이 7만 원이니까 합하면 13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쪽 경로에서는 하루 줄이는데 13만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작업은 단독으로 10만 원이니까 당연히 C작업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 C작업은 이틀 단축할 수 있고 비용 경사가 10만 원이니까 이틀 다 줄여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C작업 이틀을 단축합니다. C작업에서 이틀을 단축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10만 원씩 이틀 줄였으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현재 4일 줄였는데 하루 더 단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C작업은 이틀 단축할 수 있는데 이틀을 다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단축이 불가능하죠. 여전히 CP는 이쪽 두 경로밖에 없고
A와 B에서 단축을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A와 B 합해서 하루를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A 작업 플러스 B 작업 해서 하루를 줄이는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13만 원이 되겠죠. 13만 원이 직접비가 이렇게 증가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5일을 단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추가 비용은 5일 단축 시 45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D작업도 5일 단축했기 때문에 여유가 사라지면서 D작업도 이제 CP가 되겠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단축한 이후에 최종 상태의 공정표를 다시 한번 그려서 일정 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계산 공기가 17일이었는데 5일 줄여서 결국 12일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랬을 때 CP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뤄 짐작해 볼 때는 결국 모든 경로가 CP상의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 단축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 단축 시에 어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공기 단축에 필요한 사전의 작업들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단계를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일단 그 공정표가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공정표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작업 데이터가 주어질 거고 이 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공정표의 뼈대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공정표의 뼈대를 완성을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 공정표의 뼈대를 완성을 하고 자, 그 흐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공정표 뼈대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 CP가 더미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미의 어떤 그 여부까지도 다 판단을 해서 공정관계를 따져주고 그다음에 뭐 하느냐 더미까지 다 고려하면 넘버링을 하죠. 그렇죠? 넘버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작업별 소요일수를 기록해 준다 그랬죠. 소요일수를 쭉 기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계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일정 계산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일정 계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염두에 될 것은 소요 시간 하고 나서 문제지를 읽어서 일정 계산에 CPM으로 하라고 했는지 퍼트로 하라고 했는지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PM으로 할지 퍼트로 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정 계산을 해서 자, 일정 계산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CP죠. CP. 그죠. 크리티컬 패스를 구한다. 그죠? CP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정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공정표가 주어지면 이제 이것이 1단계가 되겠죠. 1단계 CP를 구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CP를 구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CP 아닌 서브 패스의 여유. 그중에서 토탈 플로트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작업이 자유여유인지 종속여유인지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탈 플로트만 중요하죠. 토탈 플로트. 서브 패스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단축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 작업별 단축 가능 일수와 단축 가능 일수. 단축 가능 일수는 정상 공기하고 특급 공기하고의 차이가 단축 가능한 일수가 되겠죠. 단축 가능한 일수와 그다음에 비용경사를 구해줘야겠습니다. 문제지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의 원칙은 CP상의 작업에서 단축한다. 비용경사가 최소인 작업을 우선해서 단축한다. 그러면서 서브패스의 토탈 플로트 여유를 항상 경계해가면서 단축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단축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 단축에 의한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은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은 비용 중에서 직접비에 대한 것만 고려해서 계산해 나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우리 교재에 조금 넘어가 보면 핵심 9번에 보면 이제 최적 공기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최적 공기. 자, 최적 공기 구하기가 나오는데 자, 최적 공기 구하기는 간단하게 그 이론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적 공기 구하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그 비용 경사를 계산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은 이제 직접비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는데 자, 일단
여기가 공기가 되는 축이고요. 이쪽에는 횡축에는 이제 비용이 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기라고 하는 것의 직접비를 살펴보면, 직접비는 공기를 단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공기 단축을 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공사비가 늘어난다. 자, 그런데 그것도 늘어나는 것도 하루하루 줄일 때마다 아까 그 연상을 해보면 공기를 하루하루 줄이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비용부터 줄여나가니까 작은 거 찾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작은 거 찾고 하다 보니까 하루 줄이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폭이 하루하루 가면서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증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이와 같이 그려지고, 상대적으로 간접비는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루 단축하면 간접비가 얼마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문제에는 간접비의 금액은 하루당 일정하게 값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문제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제 총공사비 개념인데, 결국은 최저공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공사비 개념에서 일단 접근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은 며칠 단축하라. 그것은 지정공기와의 차이 때문에 단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 관리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단축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공기 단축을 하면 며칠 단축할 필요가 생길 때는 직접비의 증가를 고려해서 이제 단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최적 공기 구하는 것은 며칠 단축하라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가 될 때의 최적 공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는 총공사비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접비에다가 간접비를 이렇게 더한 값들을 쭉 점을 찍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걸 쭉 그려볼 때 이제 이와 같은 총공사비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볼 때, 초기에 정상적일 때는 이 정도의 총공사비를 갖다가, 자, 하루하루 단축하면 총공사비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 총공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기를 하루 줄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접비는 감소하고 직접비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루 공기를 단축하면 직접비가 증가하고 간접비가 감소하는데, 총공사비, 그것을 합한 총공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직접비의 증가분보다는 간접비의 일정한 감소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직접비 증가분보다 간접비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일정하게 줄다가 어느 순간 쭉 줄다가 어느 순간까지 와서는 다시 이제 간접비의 감소분은 거의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에 반해서 직접비는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지나면 직접비가 간접비의 그 분량보다 차이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총공사비가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비용이 이 비용면에서 점차 조금씩 줄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요 꼭지점에 해당되는 요 때의 비용, 이것이 비용면에서는 총공사비가 가장 작은 최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소 비용이 될 때에 그때에 해당되는 요 때의 공기를 우리가 최적 공기라고 합니다. 최고 적당한 공기. 그래서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공기,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공기를 우리가 최적 공기라고 하는데, 이 최적 공기를 구하자라는 것이 최적 공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일단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쭉 하루하루 단축을 하면서 간접비의 감소분을 빼고 직접비의 증가분을 더하면서 계속 총공사비 금액을 산출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념만 좀 파악하시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최적 공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그냥 간접비가 얼마씩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자,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비는 지금 8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소개가 돼 있다 그러면, 간접비가 하루에 8만 원씩 소요된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결국은 공기를 하루 줄이면 간접비가 8만 원씩 줄어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총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을 합한 거니까 결국 공기를 하루 줄이면 간접비가 8만 원씩 줄 텐데 직접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럴 때 직접비의 늘어남이 간접비의 감소분을 초과하는 그 한계 시점이 결국은 최적 공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비의 증가분을 쭉 아까 우리 공기 단축을 할 때 하루하루 줄여서 직접비의 증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결국 그 값이 간접비 8만 원보다
넘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최소 비용이 되니까 결국 그때를 우리가 최저공기다라고 우리가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공기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8만 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요 문제가 되겠죠. 요 문제가 될 텐데, 자, 요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볼 때, 결국 직접비가 초기에 늘어나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지금 A작업, C작업 이렇게 단계별로 쭉 줄였는데, 지금 이틀, 뭐 하루 이렇게 줄였지만, 하루하루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이게 직접비니까, 자, 직접비가 지금 이틀에 12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6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직접비가 지금 6만 원씩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때 하루 줄이면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간접비는 마이너스 8만 원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을 합한 총공사비 입장에서는 하루에 2만 원씩 줄어드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줄다가 이틀까지는 줄겠죠. 8만 원보다 직접비가 더 작으니까. 그런데 이틀 줄이고 나서 3일째 줄일 때는 지금 여기 2일 단축하는데 1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하루당 20만 원이니까 하루당 1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때는 직접비가 간접비의 8만 원보다 차익이 더 크죠. 그러면 합하면 2만 원이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최저 공기는 결국 이틀을 단축한 때까지가 우리가 최적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계산 공기가 17일이 나오니까 이틀을 뺀 15일이 결국 비용이 가장 총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가장 적당한 최적 공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 공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강에서는 그 관련된 문제들을 쭉 정리해서 공정관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